네,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제1야당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락 연설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민생 중심, 정치 쇄신 가치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밝혔고, 김한길 공동대표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한 대장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초선거 무공천과 친노 배제론 논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이 풀어야 할 안팎의 문제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만우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장성호 배재대 언론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께 먼저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창단대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먼저 김만우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행사 자체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의 정체성 향후의 방향을 제시했던 정강 정책에서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감히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어떤 변화했느냐라고 보자면 기존의 당의 지향성들이 되게 특정 세력의 토대를 둔 그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쪽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할 소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정리했던 그 정강 정책이라고 봐지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민주당의 정강 정책으로 그대로 출발하고 있지만은 민주정부 10년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국민의 그동안에 산업화에 노력했던 국민의 땀을 계승한다, 피와 땀을 예. 계승한다 해가지고 예.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현재 지향하고 있는 불가피하게 지향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상국가로서의 통상개방국가 문제를 예. 기존의 민주당의 FTA 관련해서 뭔가 조금 거부하거나 찜찜한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나왔고 예.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보다 다변화를 강조했다면 이번엔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그런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본다면 그동안 해왔던 민주당, 열린우리당 때부터 계속 나왔던 조금의 그 논란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며 전환시켰다. 어떤 면에서는 소수 진보 정당하고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오히려 진보 정당들의 새로운 영역을 또 개척할 여지도 남겼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네. 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뭐 덕담을 먼저 해야 되겠죠. 어제 창당한 하루밖에 안 된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의 블루오션 또 민생의 바다, 안보 이렇게 양수 격장에 모든 것을 갖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불확실성과 또 유동성이 해소되고 양당 구도로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재편이 된 그런 형식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 그 내부적으로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지뢰밭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지뢰밭이 있다. 예. 앞으로 이 헤쳐나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순탄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 레토릭이 아닌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창당대회 전에 이 행보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현충원은 창당대회를 하고 나서 방문하기 그렇죠. 마련인데 예. 하기 전에 현충원도 방문을 하고 또 어제가 천안함 폭침 4주기였기 때문에 추도식에도 또 공동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거 뭐 잘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어떤 당연히 해야겠죠. 네. 어제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난리 났겠죠. 예. 그렇게 했고 그게 그날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날도 이미 사전에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행사에서 가벼운 경쾌한 음역을 크게 하지 않겠다. 네. 비장한 모습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예. 그게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천안함 사주기억이 돼 있지만 그게 또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 네. 이렇게 된 데다가 또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도 그동안에 불임 야당으로 있었던 정당을 이제 수권정당으로 지향한다. 새로 태어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네. 가벼운 흥분보다는 비장한 각오 속에 출발했고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안보를 강조했던 패러다임의 전환도 예. 가끔 반대 진영으로부터 종북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뭔가 불안한 세력을 했었는데 예. 좀 명쾌하게 그걸 씻는 것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강정책에서 그걸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 좀 털고 가겠다 이런 의미라도 볼 수 있는 걸까요? 털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 예.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어제가 마침 천안함 사주기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가장 힘든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가 향후 시대 정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행보는 보수 우클릭의 상징적인 행위였다. 뭐 코스프레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자, 예. 전통적인 보수층이 안보를 중시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이 두 개 정당이 지금 나타나는 지금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정강 정책에도 보면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 확립,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방적 통상국가 지향 이게 담겼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중도 보수적 가치가 담긴 내용입니다. 정 교수님은 이게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7.4 남북 공동 성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엘령, 비엘령식이죠. 모든 좋은 것은 다 갖다 놓은 것은 사실은 헌법적인 그런 수준인데 예.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서는 양쪽을 다 포괄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를 발전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수 정권의 연장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정책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지역주의 정당이라든가 보수 인물주의 정당으로 한국 정치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80년대 민주화 전까지는 예.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정치 구도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지역주의 정당이 그때까지만 해도 좀 덜했었는데 어떤 이념적인 대결 지향점이라든가 쟁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지역주의 정당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강정책마저도 예. 보수 우클릭 쪽으로 경제라든가 안보에서 우클릭 쪽으로 온다는 것은 예.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야당에서 이렇게 되면 유리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집권 보수당에 대항해서 예.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갈 때만이 앞으로 향후 지금은 불리할지 모르지만 향후 야당의 지분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보수층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독특한 비판이 있는 것 해석이신데요. 같은데. 예. 아마 한미동맹 부분은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의 다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특히 예. 동북아 중심의 중국 등 얘기 염두에 두면서 했었는데 한미동맹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튼튼한 안보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가 기본이지 않겠나라고 봐지고요. 예. 정치 전문가들은 물론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간의 차별성을 이야기할 때 정치 세력 간에 100% 달라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정치 세력 간에 100% 다르면 한 체제에서 공동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8, 90%가 갖고 10% 내를 가지고 좀 차별성을 보이면서 경쟁해야 될 겁니다. 예. 모든 문제가 서로 달리한다면은 한 공동체의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는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사회적인 양극화도 있었지만 정치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예.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진보 정당하고 제1야당하고도 이렇게 큰 차이가 그렇게 없었다. 뭐 미묘한 차이 정도였다라고 보자면은 네. 개방적 통상국가, 그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것이 일단 FTA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FTA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지적이 됐지만은 이것을 추진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예. 비판적으로 지적할 때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비판 속에서 비판을 했고 그런 기조가 그동안에 민주당에 있었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는 진보 정당과 같이 갔는데 예.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국가적인 모델이 개방적인 통상국가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 진보 정당들의 관계를 분명히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 혹시 또 진보 정당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방향성을 어떻게 궤도 수정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어제까지 나온 정리로 봐서는 그동안에 조금 진보 정당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좀 확실하게 정책 방향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문을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 측의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비례도표의 차기 지역구 출마 금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내에서는 불만이 많을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있는 민주당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뭐 아침에 신문 보니까 친노 비노 해가지고 명단까지 발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안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애초에 창당 일성이 5대5 지분이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바꾸던 뭐 배제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앞으로는 5대5 지분이라는 거대한 함정에 굴레 이것이 갇혀 있고 두 번째는 새정치라는 그런 어떤 레토릭의 함정이죠. 모든 것이 우리 정치라는 것은 과거의 관행과 그리고 정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혁명적인 변화가 아닌 이상 과거의 전통과 관행을 배척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라든가 행태라든가. 예.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되지 않으면 새정치가 아니라고 바로 비판이 되기 때문에 이 새정치라는 당명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새정치라는 굴레에 앞으로 빠져서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대5 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선관위에 창당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당내 권력 투쟁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네. 얘기하신 정치 쇄신안은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현재는 급한 정도의 큰 틀만 합의를 해가지고 출범한 거니까는요. 네. 지금 예시됐던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금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입니다. 아마 네.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았겠나. 비례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비어있는 지역구의 지역위원자로 가는 그런 문제는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예. 비례대표 한 번 했다고 해서 지역구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이 논의가 될 것인데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 진영이 새정치 연합으로 있을 때 또 그 이전에 대선 후보로 있을 때 제시됐던 정치 쇄신안, 정치 개혁안 가끔 보면 조금 그렇게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동떨어진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통합된 상태에서는 조금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 이런 수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예. 기존의 새정치연합에 있을 때처럼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돌아가 버릴 것인가. 새로 정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민주적인 절차가 살아날 것인가. 이것도 향후에 주목해야 될 신당의 과제라고 봐집니다. 네, 그 남은 또 과제 중에 하나가 기초선거 무공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불신은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내부에서도 원칙론과 뭐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리라고 보십니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다. 예, 예. 양날의 칼이고 어떻게 되면 이것이 독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당한테는. 그것은 변곡점이 되는 것은 육사 지방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3만 명 이상이 지금 탈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뭐 조만간 탈당을 해야 될 시점이 올 텐데. 네. 그래서 이 탈당의 저항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밑바닥에서 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 당의 방침에 따라서 새정치라는 화두로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탈당을 해서 낙선을 한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뭐 엄청나게 큰 저항이나 혼란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파기하면 이것은 창당은 또 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육사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 참패를 하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 대표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일정 부분은 좀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를 다수의 새누리당이 장악을 하면 혹시 전국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민주당이 아니 신당이죠. 새정치 신당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민주연합이 후보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종이 잔치 힘없는 예. 그런 단체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딜레마다. 네, 뭐 딜레마 맞긴 합니다. 애초에 기초공천 폐지가 정당의 과도한 특권 또 지방자치단 지배력을 없애고 줄이자라는 거였지 정당 정치 기반 자체를 없애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하고 제도가 지금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공천하고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무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렇게 아닌 쪽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처음부터 공천했던 것보다는 무공천 상태에서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 불리한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당 내부에서 굉장히 다시 돌리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배경 중에서는 현장에 뛰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절반은 섞여 있고 또 한편은 통합이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커진 상태에서 기존의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도 일단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이중적인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지금 무공천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초점이 원래는 무공천에 했을 때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응징 심판의 장으로서 육사지방선거를 삼자하고 무공천한 건데 네. 최근 논란은 거기에 초점이 가버리지 않고 무공천에 따른 폐해 후유증만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제 창당 작업을 했고 통합에 대해서 정비했으니까 그 부분을 부각시켰을 때 얼마나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 또 그리고 내부적인 한계를 자체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예. 결정은 안 되고 한번 내부적으로 정말 무공천 그대로 갈 것인가. 통합 이후에 한 번쯤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좀 몰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뭐 윤여준 위원장이 빠지면서 의장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안철수 의원 쪽에 남아있는 쪽이 민주당 출신이에요. 도로 민주당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진 이 지지율과 이 도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컨벤션이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지금 올라서 새누리당과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미 창당하기 전에 그 거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공약을 했던 것을 그때그때 주워 담는 반복하는 것이 이제 신뢰 정치를 저는 무너뜨렸다고 보기 때문에 새정치 연합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 부분 꺾였다. 이렇게 보고 예. 특히 이제 예. 그 측근 세력들이 지금 잇따라 이탈하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라든가 지지율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수의 126석의 민주당과 4석의 지금 안철수 의원 세력이 예. 합쳤기 때문에 지역적인 기반도 기존의 민주당이 훨씬 크고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가져온 것은 여론이죠. 예. 여론조사의 허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가 국회의원 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도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큰 어떤 격동 그리고 예.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당의 존립 기반 자체도 흔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일 날 통합하기로 발표한 이후로 지금 24일, 25일이 지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별로 득점할 요인들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컨벤션 효과도 사라졌고, 네. 6.15 14선언 이런 논의 많이 하면서 부정적인 요인도 등장했고요. 예. 향후의 과제는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높은 지지가 그쪽을 이끌어왔다면은 이제는 지지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네. 예.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리더십을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게 하나의 과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동안 불임 야당에서 이제 수권 정당으로 도약하겠다고 통합을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불안정감을 주고 자충우돌했던 이런 요소들. 최근에 그게 친노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친노란 특정 세력이 아니라 향후에는 뭔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안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향후 과제라고 봐집니다. 예. 자,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시작이니까 이제 지방선거까지 1차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을 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만우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장성호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